재선 3강 수업 1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페이지 펠레타이징부터 여러분과 함께 저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1페이지를 좀 펴주세요. 자, 11페이지 펠레타이징. 이 펠레타이징은 어제도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죠? 입도가 아주 미세한 가루입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약 0.1mm 이하 분광석입니다. 굉장히 가루죠. 그죠? 이 0.1mm 이하 분광석을 작은 쇠알 모양의 입도, 요것도 어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6 내지 18mm, 6 내지 18mm, 6 내지 18mm입니다. 요런 쇠알 모양인데 6 내지 18mm 이제 펠레타이징이라는 것은 펠릿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보통의 펠릿은요, PU 환원성이 가장 우수하고 철 함량이 높아 우수하나 단점이 가격이 비쌉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가성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산업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는 이제 1960년대 말부터 1970 초입니다. 그럴 때는 세계에서 철강사를 주름 잡는 회사가 미국 US 스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이제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US 스틸 굉장히 비쌌어요. 그 책을 한 권씩 들고 다니면은 좀 뭐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폼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미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일본 제철. 그래서 우리나라가 포스코가 처음에는 신일본 제철에 많이 배웠어요. 참 그 전에 미국이 이제 철강이 발달하기 전에는 옛날에는 어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독일이나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이제 해가 지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포스코, 현대제철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왜? 중국은 지금 이제 무선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택배나 이런 것도 요즘 보니까 중국에서 가성비가 워낙 좋으니까 중국 제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데서 굉장히 발달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산업 역사가 많이, 지구도 둥글잖아요. 그죠? 산업 역사도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가성비를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펠릿보다는 소결광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펠릿 원료, 광산에서 채광하거나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입도 0.1mm 이하 미분말, 미세한 분말입니다. 미분말 상태 철광석 소결 처리 힘들 때 펠릿 원료로 사용한다. 소결할 때는 너무 미세한 거는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펠레타이징 공정을 한번 봅시다. 분철광석 미분쇄 후 점결제 역할을, 이 철광석을 약간 덩어리로 결합할 때는 벤토나이트나 석회석 요걸 배합하고 그 다음 물을 첨가해서 구슬 형태의 생펠릿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수분도 있고 이제 뭐 조금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지만 불순물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이걸 열을 가면 어느 정도는 제거됩니다. 그래서 생펠릿 만든 다음 소결광과 마찬가지로 약 1200, 1300도씨로 가열하여 굳힌 펠릿, 이것을 우리는 또 뭐냐 생펠릿이 아니고 소성 펠릿이랍니다. 소성이라는 것은 그 일본식 한자인 것 같아. 소자가 불을 가해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이제 덩어리를 만들어 소성이라고 합니다.
소성이 많이 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석회석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어쨌든 철광석에 있는 불순물 있잖아요. 불순물하고 화합해가지고 나중에 센 물을 녹일 때 그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고 또 여기서는 점결제 역할도 해준다. 벤토나이트, 점토 광물질로 물과 섞을 때 강한 접착력 가짐으로 펠릿 제조하거나 내화 재료 만들 때도 이 벤토나이트를 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어인데요. 현열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현열, 이거는 금속 전체에서 이 현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 상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면은 얼음 그대로, 물이면 물 그대로, 수증기면 수증기 그대로. 단 물질 상태는 같고 온도 변화만 생길 때 출입하는 열을 우리는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 필요한 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열이라고 합니다. 현열.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만약 100도씨, 물을 만약 30도씨가 있는데 이게 35도씨로 변한다면은 액체 상태로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온도 변화를 해주려면 가열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이때 필요한 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열이란다. 이거는 꼭 굳이 재선, 재강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뭡니까? 금속, 범용, 넓은 의미의 금속에서도 현열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상태 변화는 없는데 온도를 변화를 하면 열을 가야 되겠죠. 그때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 필요한 열을 현열이라고 합니다. 잠열 또는 물질 상태가 기체, 액체로 되거나 기체와 액체로 변하거나 액체수 또는 기체로 변하거나 액체, 고체. 기체, 액체와 액체, 고체 사이에서 변할 때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얼음이 0도씨의 얼음이 고체잖아요. 그죠? 0도씨의 물로 될 때 온도는 안 변합니다. 얼음이 물로 되려면은 열을 흡수해야만 따뜻해지니까 이제 액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음이 0도씨의 물로 된다는 것은 고체에서 액체가 되잖아요. 그죠? 온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잠열이라고 합니다. 만약 거꾸로 물이 얼음이 될 때는, 그러니까 물이 액체잖아요. 얼음이 고체잖아요. 그죠? 액체에서 고체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열을 방출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열을 방출합니다. 이렇게 열 출입에 온도 변하지 않는 열이 우리는 온도는 안 변합니다. 0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잠열입니다. 제일 높은 금속 원소는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이다. 그 다음 또 비열이 있습니다. 비열은 뭐냐면 어떤 물질 1g이 들어갑니다.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여기서는 1g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물질 1g의 온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이 제일 높은 금속은 우리 잠열하고 반대가 됩니다.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이 됩니다. 잠열은 마그네슘, 알루미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간혹 책을 읽거나 이러면은 금속 부분을 공부를 하다 보면 현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잠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비열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모두에 이 책에 있는 걸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부분 추려서 강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나머지 부분은 또 그 연결해서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모든 걸 다 강의를 하면은 굉장히 효율도 떨어지고 지루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갈수록 말이죠. 뭐냐면은 이 철광석 원료가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불순물이 많아요. 철광석에 철 성분만으로 불순물이 많은 것을 우리는 맥석이라고 합니다. 그냥 돌멩이 성분이다. 맥석. 이걸 이제 가급적이면 고로에 넣기 전에 어느 정도는 좀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철광석하고 석탄을 가루로 넣는 것보다는 예비 처리를 덩어리를 만들어서 고로에 넣으면은 그 열 효율이 높고 빨리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처리를 해줍니다. 갈수록 이제 예비 처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포스코에서는 파이넥스 공정이 있는데 무슨 그 소결광이나 코커스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넥스가 세계 최초로 포스코에서 만드는데 그 파이넥스 공정에서는 석탄이나 철광성을 그대로 유동성로에 넣어서 녹이고 환원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또 한번 말씀드렸죠. 가성비라는 거 있잖아요. 가성비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뒤처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는 고로를 이용하는 선강, 일관, 제철 공법이 많이 쓰인다. 여러분 가성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요. 올 총각 작년인가 울산에 SK 지오센트릭이라는 것은 지구의 중심이다. 뭐냐면은 지금 지구가 가장 신음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플라스틱이나 페트, 비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평양 어느 쪽에는 가면은 중국이나 강나라에서 그 페트병이나 이런 걸 버려가지고 하나의 섬처럼 쌓여 있는 데가 있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계 최초로 작년에 SK 지오센트릭에서 그 기술이 세 가지가 종합이 되어야만 이제 이 플라스틱이나 폐비닐 같은 걸 녹여가지고 다시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든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해 물질을 지금 이제 없애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지요. 근데 올해 한번 그 SK 지오센트릭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공장을 터는 아주 넓게 닦아놨는데 공장을 안 짓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공장을 아직 착공을 본격적으로 착공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성비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로를 많이 사용한다. 철광석은 소결광입니다. 석탄은 코크스입니다. 이걸 이제 고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완전히 결합된 게 아니고 군데군데 이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걸 다공성이 우수하답니다. 그래서 고로 밑에 트와이어를 통해 뜨거운 열을 보내면 이 뜨거운 열이 코크스와 반응을 해가 이 구멍 사이로 통해 위로 올라가면서 제일 위에서부터 철광석을 이렇게 녹입니다. 그래서 C나 CO가 철광석에 붙어있는 산소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걸 환원 반응입니다. 여러분 고로는 환원 반응입니다. 이 환원 반응을 촉진하며 효율적인 고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결광 재료할 때 자용성 소결광 이렇게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뭐냐 하면은 한자입니다. 자용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 자자, 녹을 용자, 스스로 또 녹는 역할을 해준다. 소결광에서. 소결광이 물론 녹으려면은 뜨거운 열기를 받아가지고 녹고 환원이 돼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지만은 스스로 그 소결광 안에서 어떤 물질이
이 소결광을 열을 받으면 더 잘 녹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걸 자용성 소결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 성분이 뭐냐면 석회석 또는 뭐 생석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석회석은 CaCO3인데 요거는요 분해를 합니다. CaCO3가 CaO 플러스 CO2로 분해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혹자는 석회석, 생석회이라는데 내가 보건대는 소결광 만들 때 석회석 가루를 넣으니까 생석회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석회를 첨가하면 유동성을 촉진합니다. 이 쇳물이 녹을 때 잘 흘러가고 반응을 잘 하려면 잘 움직여 줘야 됩니다. 유동성을 촉진하여 우수한 슬래그를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용선 제조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원료를 한번 살펴봅시다. 원료 예비 처리는 크게 선광이 있습니다. 선광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 선광은 광석을 갖고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 철광석은 강자성체든 자성체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하게 깹니다. 깨가지고 여기가 이제 회전하는 자석 그걸 이제 회전시키면 철광석이 많은 부분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철광석이 많은 부분은 거기에 달라붙겠죠. 돌 성분이 많은 건 안 달라붙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소결하거나 녹이기 전에 한 번 더 철광석 성분을 더 많이 모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결, 펠릿 등 예비 처리를 통해 화학적 성질이 향상됩니다. 자, 선광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미너럴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식할 때도 뭐 채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드레싱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광석에서도 이제 다른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광석이나 다른 재련용 광물을 목적 광물로 성분을 높이거나 빈약한 광물에서 물리적, 기계적 방법으로 분리하는 조작입니다. 요거는 물리적, 기계적 방법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화학적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요즘 철광석을 깨가지고 광석이 채굴해 보면 철 성분이 워낙 낮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또 한번 1단계로 철광석 성분을 좀 높여줘야 되겠죠. 더더군다나 비철 금속 같은 건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입니다. 구리나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성분이 이제 분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선광을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소결. 입도 불규칙한 아주 작은 분말재를 가루재를 적당한 형상으로 압력을 가하고 형태로 만들면서 열을 가합니다. 이걸 가압성형 가열합니다. 가루를 가압성형 가열하면 단단하게 뭉쳐서 그래도 그 사이에 이제 완전히 녹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구멍이 있습니다. 다공성 덩어리 상태로 만드는 공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철광석 중 그래서 요거는 입도가 약 80 내지 30mm 깨가지고 그냥 씻고 왔는데 8 내지 30mm 광성 정밀과입니다. 이거는 소개를 안 합니다. 직접 고로에 장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mm 이것도 뭐 어떤 때는 6mm 이하도 있고 한데 그 수치는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8mm 이하로 하겠습니다. 8mm 이하 정도의 분광석이 많으므로 원활한 조업과 피환원성 향상으로 생산성 증대시킬 수 있는 소결법, 펠레타이징법 등의 예비 처리를 통하여 고로에 장입하게 됩니다. 펠레타이징 입도 0.1mm 이하 분철광석의 가루철광석의 점결제 벤토나이트나 석회석을 첨가합니다. 구슬 모양, 새알 모양의 약 6 내지 18mm 펠릿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소결광과 함께 고로의 원활한 조, 비환원성의 향상, 생산성 증대를 위한 예비 처리 광석입니다. 산화철, 이걸 밀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FEO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소결광 제조할 때 원원료가 자원료라고 합니다. 압연을 하면은요, 열간 압연 같은 압연할 때 열을 가하면은
열을 가해가지고 저 롤로 누르면은 산화철 표면이 온도가 낮아서 여기 이제 FeO가 철은 산소 결합을 잘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껍질처럼 벗겨서 나온 겁니다. 이걸 우리는 산화철, 밀스켈 FeO라고 합니다. 그때 생기는 산화철입니다. 이걸 소결광할 때는 자벌료라고 합니다. 재선 공정에서 소결 원료로 사용되지만 제강 공정에서는 여기 이제 냉각제로 많이 씁니다. 냉각제는 또 조금 있으면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벤토나이트, 물과 섞이게 되면 강력한 접착력을 가지므로 펠릿 제조용으로 사용되며 내화 재료로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벤토나이트입니다. 자, 요 3강 수업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